안녕하세요. 저는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당신의 건강주치의 MC 이경주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90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는 곧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건강은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주치의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건강주치의 만나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신유리입니다. 오늘 진단해 주실 질병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어지러움증이 되겠습니다. 어질어질, 빙글빙글? 주변 물건이 움직이는 느낌이나 본인이 도는 것 같은 어질어질함. 자세를 잡기 힘들거나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은 증상을 어지럼증이라고 합니다. 노년기 어지럼증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2배가량 더 많이 나타나며 50대 이상에서 그 발병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데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지럼증 환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지럼증은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지럼증, 당신의 건강주치의에서 원인과 증상을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나이가 들면 혹은 찬바람 불면 음식을 잘못 먹어서 혹은 빈혈 때문에 다양한 원인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핑 도는 느낌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주제보다도 이번 어지럼증 주제에 대해서 궁금증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어지럼증 느끼셨던 분이라면 아마 궁금하신 것들이 참 많을 텐데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모아 진실 혹은 거짓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어지럼증이 느껴지는 건 머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지럼증은 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요. 어디에서 나오는 문제인가요? 다들 오셔서는 내가 MRI까지 찍어봤는데 거기에 문제가 없대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은 뇌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평형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궁금증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빈혈이 좀 있어서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어지럼증은 빈혈에서 온다. 이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빈혈 때문에 보통 어지럼증 호소하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환자분들이 빈혈처럼 어지러워요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처음에는 빈혈처럼 어지럽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쵸. 저도 환자분한테 자꾸 여쭤보면 네. 어떤 특정한 빈혈의 증상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핑 도는 증상, 특히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거는 근데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거든요. 빈혈의 특징적인 증상이 아니에요. 사실 빈혈 때문에 어지러울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어지럼증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치의의 맞춤 진료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주치의님, 이 어지럼증 있는 환자들 만나보니까 어지럼증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요? 네. 환자분들이 이 회전성 어지러움, 주변이 막 도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회전성 어지러움이 있고요. 금방 쓰러질 것 같아요. 이런 미주신경성 실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앉았다 일어날 때 기립성 저혈압, 아니면 균형을 잡기 어렵다, 네. 또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꾸 걷게 된다라는 균형 장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지럼증에도 명칭이 이렇게 다양한지는 저는 몰랐어요. 네. 그러면 환자가 와서 본인이 가진 어지럼증의 형태에 대해서 보통 잘 설명을 하시나요? 잘 설명을 못 하시죠. 내가 그때 어지러워서 어느 병원에 갔는데 이 병원에서 약을 먹었는데 안 돼서 다른 병원에 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정보들을 얻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지러움이 처음 시작했을 때 발생했던 상황에 대해서 저는 많이 여쭤보게 되는데 그때 환자분이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네. 뭐 아침에 일어날 때였는지, 뭐 오후에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그랬는지, 그리고 그 증상들이 그때 아주 심했다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증상이 계속 똑같이 지속되고 있는 건지, 어떤 분들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이런 걸 반복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나빠졌을 때, 악화됐을 때에 악화시키는 요인 같은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완화됐을 때 어떤 거를 하니까 좀 어지럼증이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난청이라든지 이명, 귀 먹먹함 같은 것이 같이 동반되었는지를 여쭤보면 원인을 추측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사의 기준이라는 게 그런 걸 얼마큼 잘 끌어낼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선생님 왠지 잘 끌어내실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아마도? 좋은 건강 주치의로서 아주 좋은 분을 오늘 모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 본인의 어지럼증을 잘 파악하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진료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본인의 증상을 말했어요. 그러면 본인의 그 병원에서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나요? 일단은 이제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검사 방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각적인 것이랑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평형기관이. 그래서 평형기관과 시각 간의 이 관계를 이제 한자로는 전정 안반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렵네요.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글을 끼고 검사를 하게 돼요. 그럼 고글 끼고 뭘 보이나요? 뭐 점을 따라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환자분한테 어떤 자극을 줘서 어지러움을 느끼게 하는지,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눈의 변화들, 눈의 움직임을 저희가 안진이라고 표시하거든요. 그 안진을 그래프로 뭐 그린다든지 점을 찍어서 이게 정상 범위에 있는지 아니면 정상에서 벗어났는지, 뭐 그럴 때 저희가 귀에다가 뜨거운 바람이나 차가운 바람 같은 자극을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머리를 많이 흔들어 본다는 자극도 주기도 하고, 이석증 검사를 할 때는 환자를 눕혀 본다든지 옆으로 굴려 본다든지 네. 하는 검사도 하게 됩니다. 와, 이 어지럼증에 대한 검사도 굉장히 다양하네요, 선생님. 네, 그 환자의 상태에 맞는 검사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검사를 하면 어지럼증에 대한 진단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진단이 이비인후과적인 진단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이석증, 그리고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네. 또는 편두통을 동반한 어지러움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질병을 얘기하는 것은 좀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대표적인 이석증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이석증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저희 주치의의 특급 처방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주치의의 특급 처방! 그러면 이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이석증, 과연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한데요. 선생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석, 귀에 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청력을 담당하는 달팽이관과 평형을 담당하는 세방고리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중간쯤에 위치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석이. 그래서 아무리 귀를 저희가 봤을 때 이석이 보이지를 않아요. 네. 고막밖에는 안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석이 굴러가는 모습이 보이거나 아니면 이석이 떨어진다고 해도 뭐 밖에서 굴러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일단은 그 이석은 이 안에 현미경으로 봤을 때 젤리 같은 거 위에 이석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왜 비유하자면 버스가 확 출발을 하거나 버스가 확 갑자기 서거나 하면 사람들이 쏠리게 흔들리죠. 되잖아요. 네, 그렇게 쏠리는 게 이 이석이 젤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쏠려요. 쏠리면 그 신경들이 자극을 받아서 이 사람 이 방향으로 지금 가속도를 받는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는 정상적인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있고 아나운서 분도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떨어져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 이석이 달팽이관에 돌 떨어졌다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팽이관은 청각기관. 절대로 달팽이관으로 이 돌이 떨어지지 못합니다. 아, 그냥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네, 그렇게 설명하기 쉽게 선생님들이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비인후과 저기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 이석이 떨어지면 이 옆에 평형기관, 세방고리관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평형기관은 안에 액체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머리를 움직이면 그 액체가 출렁. 자극을 받으면 아, 이 사람 이쪽으로 움직이는구나. 저쪽으로 움직였을 때 출렁. 저쪽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석이 떨어져서 그 평형기관을 마구 자극하게 되면 엄청나게 어지러움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돌이 돌아가다가 멈췄다. 네. 그러면 어지럽지 않아요. 아, 그러면 그 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한 1, 2분 내에 보통은 뱅글뱅글 도는 어지러움을 경험하지만 보통은 좋아지죠. 그리고 어지럽지 않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돌이 굴러가지 않은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면 또 어지럽지 않아요. 아. 그리고 낮에 활동량이 많아도 누가 머리를 막 흔들면서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는 멀쩡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밤에 자려고 이렇게 눕거나 아니면 돌아 눕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네. 이때 어지러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과연 이 이석증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건강주치의님, 이석증의 특급 처방을 내려주신다면요? 이석 치환술이 되겠습니다. 이석 치환술? 네. 그게 뭐죠, 선생님? 이석, 아까 떨어진 돌을 원래 자리 내지는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집어넣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네. 근데 이제 환자분의 머리를 이렇게 돌려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치료라고도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약을 드셔서 좋아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석증으로. 그렇죠. 근데 맨 처음에 어지러운 증상들을 조금 줄여드릴 수는 있는데 사실 그 약을 먹는다고 이 많은 뼈를 놔두고 그 떨어진 돌한테만 가서 그 그쵸. 돌을 제자리로 녹여주는, 돌려놓을 수는. 네, 그렇죠. 그걸 또 녹여주는 그런 신비로운 약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돌을 검사해서 어디에 있는지 아까 전에 안진 검사를 할 때 저희가 그 안진의 방향을 보면 어느 쪽에 이석이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석증 실제로 어떻게 치료가 되나요? 네, 우측 후방고리관의 이석증이라고 진단되면 환자의 머리를 반대편 좌측으로 90도 또 다시 좌측으로 90도 돌린 후 환자를 일으켜 세우는 애플린 매뉴버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좌측으로 90도 고개를 천천히 돌리면 이석이 아래로 이동하는데 이석이 움직이는 동안 환자는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고 검사자는 안진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어지러움과 안진이 없어지는 것을 충분히 기다려준 후에 다시 좌측으로 90도 고개를 돌리고 다시 어지러움과 안진이 없어지는 것을 기다려준 후에 이것을 확인하는 테스트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오, 신기한데요, 선생님. 그러면 고개를 뭔가 좌측, 우측, 이리저리 돌려서 이석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어지럼증을 완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너무 신기한데요. 선생님, 그러면 이 집에서도 혹시 자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앞에 보여드린 방법이 우측 후방고리관에 이석이 떨어졌을 때에 치료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재발했을 때 항상 같은 곳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 방법을 쓸 수 있겠지만 환자들마다 간혹 반대편에 떨어진다든지 떨어진 돌이 한두 개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방향을 지정하지 않고 자가치료법을 가르쳐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가치료법을 했을 때도 너무 어지러움이 심해지거나 했을 때는 그냥 병원에 오셔서 안전하게 치료하시는 것을 더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석증 치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지럼증이 재발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석을 이제 아무리 치료한다고 해도 지금 맹장 수술처럼 저희가 떼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이석이 있거든요. 그 이석이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를 저희도 예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1년 안에 재발하는 확률이 15%, 그리고 5년 안에 재발할 확률을 37%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재발할 확률이 생각보다 높네요. 그렇죠. 그 부분이 약하다는 뜻인데요. 그 이석 치환술을 하고도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가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3번까지 이런 물리치료를 반복했을 때 성공률을 80%로 보고 있습니다. 와, 그럼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뭐 100% 예방을 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못하겠지만 몇 가지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면 아까 전에 일하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네. 먹고 살아야 돼요. 얘네들도. 그렇죠. 그러려면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혈액순환. 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또 혈액순환제 환자분이 이렇게 찾으시는데 이런 혈액순환제보다 약간 땀을 흘릴 수 있는 유산소 운동 좋고요. 또 하나는 이 많이 호발하는 연령대가 폐경기 이상의 중년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비타민 D와 칼슘의 어떤 성분들이 변하면서 왜 골다공증도 많이 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골다공증 있는 분들이 이석증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 또 그렇게 연관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면 비타민 D 주사라든지 뭐 호르몬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는 거, 칼슘 제제를 먹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비타민 D는 밖에서 햇빛을 쬐면 합성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야외 활동을 잘 한다든지 아니면 칼슘 같은 것도 음식물로 잘 섭취를 한다든지 그리고 골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약간의 자극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더하기 줄넘기라든지 아니면은 계단 오르기 이런 운동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이 이제 떨어져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안 떨어져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약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충격하는 것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뭐 어떤 동작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거 연세 드신 분들이 뭐 안마기 같은 거 잘 사용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안마기 이 머리 주변에 마사지건 같은 두드림 형식의 안마기는 금지. 우리 보통 뇌에도 이 두뇌에도 혀를 좀 통하게 한다고 네. 두드리는 거 기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보다는 안마기 쓰신다면 저는 주무름 형식. 요런 주무르는 거. 네네. 이런 것까지는 저는 이제 하시라고 얘기하고 환자분들이 피곤하면, 무리하면 생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김장철. 뭐 어지러운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어떤 뭐 스트레스 조절, 웰빙이라는 게 어떤 자기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방법이기는 해요. 뭐 잘 먹고 잘 자고 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가장 중요한 예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꼭 실천하셔서 이 어지럼증 더 악화되지 않도록 조금 완화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일상 속에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주치의님, 이제 마지막으로 어지럼증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께 마지막 조언 아니면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한마디가 아니라 여러 마디인데요. 다 하셔도 됩니다. 그 어지러운 분들이 주변이 막 도니까 본인이 균형을 잡으려고 마구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세상은 사실 변하고 있지 않거든요. 돌고 있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때 무리하게 균형을 잡으신다고 움직이다가 부딪힌다든지 어디 떨어진다든지 이런 사고들을 많이 당하시는데 아까 전에 몇 분 안에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이석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어지러움이 발생했을 때 좀 가만히 조금 기다려 주시는 거. 이것이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길. 두 번째는 이석증이 맞다면 뇌가 어떻게 잘못되거나 생명에 문제가 있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자꾸 재발하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가면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진 않습니다. 되게 줄어들고 또 환자분들이 요령이 생기거든요. 이쪽 편으로 그랬지, 이쪽 편은 괜찮지, 이쪽 편으로 누워야겠다. 그런 요령도 생긴다는 거. 그리고 어지러움증의 기본이 뭐 이석증은 약보다는 아까 이석치환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환자분들이 보통은 뭔가 약을 먹어서 끝까지 이 증상을 없애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지러움증 약은 보통은 어지러움증 이것을 좋아지게 하는 약이라기보다는 증상이 너무 심하니까 평형 기능을 억제하는 약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약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급성기에는 약을 드시지만 나중에는 일상으로 빨리 회복하도록 환자분이 몸을 움직여 주시는 것이 훨씬 좋은 치료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들 핵심만 콕콕 집어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 주치의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